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지 오늘 안에 결판 나도 이상하지 않겠는데요. 미자가 이렇게 독하게 속을 다 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규태가 대운빌딩 등기권리증을 들고 사라지고 무철이 도끼를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셋의 우정은 추억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각자의 이해가 칼날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대식 역시 억울한 소송장을 손에 쥔 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정작 폭발 직전에 이 균형을 흔들 사람은 뜻밖에도 부뚜막에서 국물간을 보던 25 김아진이었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는 한태하였다고들 하더라고요. 김아진은 김대식의 차녀였습니다. 손맛이 좋아 동네 사람들이 줄 서는 부뚜막에서 일했고 단골들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단서들을 늘 기억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뚝배기에서 김이 오르는 걸 보다가 몇 주 전 낯선 남자가 혼잣말처럼 흘리고 간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대운, 등기만 옮기면 끝이야. 그 남자는 카드 영수증에 1000명이라는 흔치 않은 상호를 적었고 종로 골목의 허름한 공인중개사였다고 했었죠. 아지는 그게 그냥 술 취한 개개 허풍인 줄 알았는데요. 규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빠, 그날 그 사람 분명히 대운이라고 했어요. 등기 얘기도 했고요. 대식은 처음엔 너 너무 예민하다고 흘려보냈지만 소송장을 다시 펼쳐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었습니다. 소송장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과 함께 대운빌딩의 수익 귀속 같은 단어가 줄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대식은 한태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태하는 서류를 보면 원인을 짚어내는데 꽤 능했고 사소한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는데요. 아진과는 늘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만으로 뛰지 말고 증거를 모으자고요. 추정이든 뭐든 발품 팔아야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면 뭐해요. 분명히 등기 움직이려면 발품부터 팔았을 텐데.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서도 두 사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래서 종종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곤 했었습니다. 한편 미자는 금옥을 붙잡고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이 금옥의 가슴을 비집고 들어와 오래도록 울리더라고요. 금옥은 뱃속 아이에게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 아빠가 어디 있는지 나도 따져 묻고 싶은데. 그런데 바로 그 밤 금옥의 폰에 마주 앉자라는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규태였습니다. 장소는 1000명 부동산 뒷골목의 오래된 찻집. 금옥은 혼자 나갈 생각이었지만 문 앞에서 미자와 마주쳤습니다. 같이 가요. 미자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화가 식은 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선명한 분노로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데려와야죠.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골목 끝 찻집 문을 여니 규태는 마른 입술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규태는 말문을 열면서 자신이 왜 도망쳤는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요. 이중계약서, 제가 숨겼던 거 제 손으로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운빌딩, 이미 제3자에게 담보 잡히고 있었어요. 무철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 척 했더라고요.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철 씨가 그렇게 했을 리가. 규태는 미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요. 나도 믿고 싶었죠. 근데 도장이 동일해요. 무철 도장. 날짜가 우리가 친 사고와 묘하게 맞물려요. 그 시각 한태하와 김아지는 1000명 부동산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 낯선 손님의 말투, 냄새, 영수증에 찍힌 잉크 번짐까지 떠올렸는데요. 이 상호, 오래된 고무 잉크 쓰는 곳이에요. 요즘 이런 번짐 잘 안 나오거든요. 태아는 그 사소한 단서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프린터, 오래된 등록증, 오래된 인감도장.
서류 위조 흔적일 수도 있어요. 아진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순간 찻집 쪽에서 난 소동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미자와 금옥이 헐떡이며 나왔고 뒤이어 규태가 비틀거리며 따라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규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나가라고 다그쳤다고들 하더라고요. 번호는 발신자 제한, 음성은 왜곡. 그런데 마지막에 한 단어가 또렷했습니다. 당첨금. 대식에게도 같은 단어가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배경에는 오래전 복권 당첨금 분쟁이 있었고 무철은 그 돈의 원소유가 자신이라고 줄곧 주장했었는데요. 대식은 그날 밤 방 안에 불을 끄고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친구가 돈을 나눠 쓰자고 약속했던 메모, 셋이 함께 도장을 찍은 합의서, 그리고 미자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웃어 보였던 무철의 사진까지. 대식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 나도 피해자일 수 있지.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때 한태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합의서에 사용된 무철 도장, 최근 담보계약 도장과 일치. 잉크 성상도 동일. 법원 감정 붙이겠습니다. 대식은 숨을 길게 내쉬고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 씨, 내일 나 고소인으로 갈게요. 이야기의 첫 번째 정점은 그 다음 날 오전 구청 민원실에서 찾아왔습니다. 미자와 금옥, 규태, 그리고 대식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공간에 모였는데요. 그 누구도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무철이 들어섰습니다. 눈빛은 전날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죠. 다 모였네. 무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 대운빌딩. 내 앞으로 돌리고 너희들 소송은 내가 취하해줄게. 대신 더 이상 과거 일로 떠들지 마. 미자는 대번에 물었습니다. 담보 잡힌 건요? 당신 도장 찍힌 그 서류. 언제 설명하시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무철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담보. 내가 했다고 누가 그래? 이 한마디에 규태가 몸을 앞으로 쏠렸습니다. 내가 봤어요. 똑같은 도장이에요. 그때 한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 들어갔습니다. 잉크 성상, 도장선 굴곡, 인간면 파임까지 같은 도장인지 곧 나오겠죠. 무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식을 돌아보며 씁쓸하게 말했는데요. 너 결국 나를 법정에 세우겠단 거냐? 대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모른 채 하고 살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먼저 칼을 뺐잖아. 이 대답에 무철은 잠깐 눈을 감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하나 밝힐 게 있어. 우리가 찍은 그 합의서, 실제 당첨금은 거기 쓰인 금액보다 훨씬 컸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뭐라고요? 미자가 되물었고 규태가 휘청였는데요. 내가 그걸 왜 이제? 무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는 말 못했지. 말하면 다들 눈이 뒤집힐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원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등기 관련 민원 213번, 창구로 들어오세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타이밍을 맞춘 듯 했는데요. 두 번째 정점은 그날 저녁 부뚜막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돌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모였고 누구는 우정도 돈 앞에선 무너지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김아진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국물간을 봤습니다. 오늘은 짭짤하면 안 돼요. 다들 예민해서. 한태아가 웃으며 받았죠. 짭짤하면 다툼이 길어지고 담백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런 이론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두 사람의 이런 짧은 농담은 긴장으로 굳은 표정들 사이에 작은 숨구멍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진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0명 카드 영수증. 이거 누가 버리고 갔나 봐요. 날짜가 규태 아저씨 사라지기 전날이에요. 한태아는 곧장 계산대의 CCTV 저장 기간을 확인했고 겨우 남아있던 하루 분량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의 실루엣을 잡아냈습니다. 손목에 희미한 흉터, 오른손 검지에 오래된 잉크 자국. 그건 동네에서 오래 문서를 만지던 한 행정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인섭. 대운빌딩 관련 서류를 몇 번 대필해줬다는 소문이 돌던 인물이었는데요. 셋째 정점은 이박인섭의 사무실에서 찾아왔습니다. 한태아와 김아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말을 나눴습니다. 태아 씨, 오늘도 또 제 말 듣기 싫죠? 일단 들이대자고요. 원래 수사는 문 두드리기 전에 머리부터 두드립니다. 그럼 저는 문부터. 두 사람은 결국 같은 타이밍에 손잡이를 돌렸는데요. 사무실 안은 어수선했고 책상 위 서류가 대충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서랍 밑바닥에서 오래된 인감 케이스가 하나 굴러나왔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도장 2개. 하나는 무철의 인감과 거의 똑같았고 다른 하나는 대운이라는 글자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파여있는 위조용 도장이었습니다. 태아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미자에게 보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철 도장을 흉내냈다는 말이에요? 규태가 목을 삼켰습니다. 아니, 그럼 난 뭘 본 거야? 넷째 정점은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생겼는데요. 무철은 끝까지 그 담보 서류는 내 소행이 아니다라고 했고 규태는 난 분명히 봤다고 우겼습니다. 대식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대운빌딩 지키는 거잖아. 미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배신감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무릎을 꿇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는데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자는 밤이 깊어질수록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금옥의 손을 더 오래 붙잡아 주었습니다. 금옥은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자 언니, 나도 속였어요. 근데 그날 계약서 훔쳤을 때 나도 무서웠어요. 우리 셋이 무너질까봐. 미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한 번 무너졌어요. 다만 다시 세울지 아니면 더 부서질지 그건 우리 선택이겠죠. 다섯째 정점은 법원의 감정 결과 통지가 떨어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도장 성상, 동일 아님. 담보계약 인형은 위조 가능성 높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규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럼 난 잘못 본 건가요? 한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보신 건 아닌데요. 제대로 속으신 겁니다. 위조가 정교했어요. 무철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왜? 질문은 하나뿐이었고 대답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김아진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혹시 복권 당첨금 더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실, 셋 말고 다른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대식에게로 향했습니다. 대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고백했습니다. 나 그날 술 먹고 옛날 사진 보여주다가 가게 손님한테 말이 샜을 수도 있어요. 우리 셋이 당첨됐었다고 허풍처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미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게 손님, 누구요?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그 순간 김아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나한테 잔칼국수 면 굵기 길게 해달라던 그 아저씨. 손목 흉터 있었어요. 박인섭 손목이랑 비슷했는데요. 여섯째 정점은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박인섭 뒤에는 부동산 투기로 지역을 휘젓던 브로커가 있었고 그 브로커 뒤에는 대운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심장이 빨라지는 또 다른 인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이 빌딩을 탐냈고 셋의 균열을 기회로 삼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직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태아가 모아둔 통화 기록과 금융 흐름을 보면 담보 위조와 소송 유도, 여론전까지 하나의 손에서 기획된 흔적이 선명했죠.
미자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릴 서로 싸우게 만든 건 결국 바깥에서 던진 미끼였다는 거네요. 무철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문 건 나였고 규태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나도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셋은 끝내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셋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어떤 마음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말로 꺼낸 사람은 뜻밖에도 미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싸움의 방향을 바꿉시다. 바깥을 보자고요. 이야기는 다시 부뚜막으로 돌아옵니다. 김아지는 끓고 있는 국물에서 거품을 걷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짭짤한 건 위장에 오래 남고 담백한 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한태하는 서류철을 덮고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은 담백한 쪽으로 갑시다. 그때 문이 열리고 금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는데요. 아직 이름 모를 그 브로커, 내게도 연락했어요. 아이 생각하면 조용히 있어라고. 모두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릎 꿇을 차례네요. 무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그는 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당첨금 더 있었다는 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미자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말했으니 다행입니다. 대신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규태가 따라붙었습니다. 나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식이 덧붙였죠. 나도. 그리고 마지막 정점은 예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한밤중 천명 부동산과 연결된 브로커 사무실에 문서 보관 트럭이 들이닥치고 누군가 상자를 옮기는 소리가 골목에 번집니다. 그 소리를 멀찍이서 지켜보던 김아진이 핸드폰을 꺼내 한태하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치우는 거 보니까 걸린 게 맞네요. 곧장 한태하의 답이 옵니다. 차량 번호 확보. 내일 아침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아진의 어깨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스쳤습니다. 낯익은 손목 흉터, 잉크 자국. 박인섭이었습니다. 그는 아진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판,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진은 숨을 고르며 문자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판이 커지면요, 더 크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보낸 뒤 아진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지 정말로 시간 문제였거든요. 미자는 다음 날 아침 대운 빌딩 앞에서 셋과 마주 섭니다. 무철, 규태, 대식. 셋의 눈빛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부의 이름만 부르자. 서로의 이름은 잠깐 내려놓고. 미자가 이렇게 말하니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타깃은 브로커와 배후. 규태가 이어받았습니다. 증거는 도장 위조, 통화 기록, CCTV. 대식이 정리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불신. 그래서 오늘은 믿자. 미자는 한 번의 숨 고르기 끝에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무릎 꿇을지는 우리가 정한다. 우리 손으로. 그 말에 셋은 천천히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멀리서 김아진의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국물간, 담백으로 마쳤습니다. 끝나고 오세요. 오늘은 오래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미자는 그 메시지를 화면 위에 얹은 채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 참았던 질문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무너지기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곧바로 스스로에게 대답했죠. 아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세우는 이야기일 겁니다.